조화롭게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 비움이 곧 자유다. 욕심을 버려야 진짜 나를 찾는다. 이 세 문장은 한 사람의 평생을 관통하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누군가는 한평생을 살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고 관계에 끌려다니며 마음속에 쌓인 욕심 때문에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상처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관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사람들을 만나셨죠. 가끔은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불편한 감정 때문에 피곤해진 적 없으신가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심지어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종종 내 진심을 숨기고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맞추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될까?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의 공간을 채워야 할 나 자신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더 큰 자리를 내어주곤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거울 앞에 섰을 때 그제야 비로소 보이는 피로감. 그것은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입니다. 이 피로는 어디서 오른 걸까요? 공자는 말합니다. 조화롭게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 이 한 문장에는 우리 모두가 겪는 인간관계의 고통과 해답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낍니다. 젊을 땐 한 번쯤은 내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해도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지만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를 숨기는 일이 점점 버겁고 괴로워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며 웃고 떠드는 그 순간은 분명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내 마음이 없다면 그 순간의 즐거움은 금세 사라지고 빈자리는 더 큰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어울림은 내 중심을 지키면서 상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작은 시선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건 내 안의 욕심이 아직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진짜 나를 찾는다. 욕심은 물처럼 흘러야 할 마음을 가둬버리는 벽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정, 사랑, 칭찬, 이해, 그 모든 것은 결국 바깥에서 채워지길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일 잘하는 동료, 집에서는 다정한 가족, 모임에서는 재미있는 친구. 그 모든 역할은 때로는 필요한 모습이지만 그 역할을 연기하면서 내 진짜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순간이 불안해지고 사람 없는 공간이 낯설어집니다. 하지만 비움은 곧 자유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을 품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백이 생기면 그 공간에는 따뜻한 바람이 지나가고 내 안에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목소리가 바로 진짜 나를 향한 신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말을 듣고 많은 표정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셨죠.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소리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조화롭게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씩 놓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기대던 그 무수한 시선과 칭찬이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새로운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웃고 편안히 이야기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되 내 마음이 먼저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조화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나를 더 크게 보이려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 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우면 더 자유로워진다고, 비우면 진짜 내가 보인다고, 비우면 상처받지 않는다고.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욕심과 시선을 한 알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바람과 햇살을 담아보세요. 조금씩 느껴지는 자유로움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득 생각나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늘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함께 있을 땐 즐겁지만 돌아서면 괜히 씁쓸함이 남는 사람. 어쩌면 우리는 그런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괜히 약속을 잡아놓고 나가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막상 나가면 웃고 떠들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지? 이렇게까지 맞추며 살아야 하나? 이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공자는 말합니다. 조화롭게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단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우리에게 경고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경고는 마음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내 감정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기대와 요구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잃은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두 번째 경고는 비교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친구의 성공, 동료의 인맥, 이웃의 소식,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결국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끝없는 욕심을 불러옵니다. 이 욕심은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더욱 어려운 숙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경고는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휩쓸리다 보면 진짜 내가 점점 작아집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모임에서 웃고 있는 나와 집에서 한숨 쉬는 내가 너무 다를 때 이미 나는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 경고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다시 공자의 말 속에 있습니다. 비움이 곧 자유다. 비운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불필요한 비교와 기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억지로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라는 존재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나는 이 만남이 정말 편한가? 이 대화가 내 마음을 살찌우는가? 이렇게 묻는 순간 내가 무엇을 비워야 할지가 선명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아무런 계산 없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 침묵 속에서도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에서 오는 진짜 자유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습관과 두려움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자유로움은 상상 이상으로 달콤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조여있던 허리띠를 풀어놓은 듯 내 마음의 숨통이 트이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다면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하다. 더 보여주지 않아도, 더 채우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문장 속에 담긴 위로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관계를 지탱해온 당신에게는 더더욱.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자 결국 나와 마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 때는 부모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관심이 자존감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곤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의 평가, 동료의 시선, 심지어 낯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곤 하죠. 이 욕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보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더 가깝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언제부턴가 내 안에 깊은 공허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공허함은 사람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그 무게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피곤함을 호소합니다. 몸은 그리 많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마음이 지쳐서 몸까지 무거워지는 거죠. 공자는 이런 인간의 본능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진짜 나를 찾는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회적 지위, 사랑받고 싶은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안의 고요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갑옷 같았던 그 욕심들을 벗겨내면 처음엔 불안합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 앞에 홀로 선 기분이 들죠.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면 내가 얼마나 단단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다른 누구도 대신 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얻을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그 답은 내 안에 있던 채움의 욕심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채워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본능이 결국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역설. 공자는 우리에게 비움을 권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오래된 친구들과의 인연, 심지어 가족과의 사이에서도 내가 나를 지키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경계가 명확할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서로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더니 오히려 거리를 두는 반응을 보였을 때, 그때 느끼는 서운함과 외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내 사람일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 이 깨달음이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레 사람을 선별하게 됩니다. 더는 모두에게 친절하려 하지 않고 모두와 친해지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주는 지혜이자 공자가 말한 비움의 철학을 몸으로 체득한 결과입니다. 아직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마음을 억누르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나를 꾸미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그 옷을 벗어보세요. 좋은 사람이든 괜찮은 사람이든 결국은 당신 안에 이미 충분히 존재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더 중요합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화롭게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 중심이 단단할 때 비로소 어떤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할 나 자신과의 대화가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내 안이 고요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오히려 혼자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이제는 조금씩 내 마음을 비워보세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듯 마음의 구석도 함께 닦아보세요. 지금까지 쌓아온 불안, 기대, 비교, 욕심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안에서 맑은 웃음이 피어납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진짜 웃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동네, 한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는 일이 흔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모임, 단체, 사회활동, 심지어 SNS까지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고 수없이 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보여주는 나에 더 많은 힘을 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지는 사회. 그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 거울을 볼 때 그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매만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투에 나가는 전사처럼 마음을 무장하고 나섭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흘끗 스치는 타인의 시선, 회사에서 건네는 동료의 짧은 한마디, 식사 자리에서의 형식적인 웃음과 건배사.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아니라 온 마음이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렇게까지 애써야 할까요? 공자는 말합니다. 비움이 곧 자유다. 그리고 조화롭게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 한 번쯤은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혹시 누가 보지 않을까 신경 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질 수 있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끔은 오래된 친구 모임에서 빠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두가 모이는 자리에서 내가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저 집에서 차 한잔 마시며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소중한 여유가 마음의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 그게 나를 살아있게 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어울림은 좋지만 그 속에서 내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조화롭되 내 중심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혹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 손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더 많은 희생과 이해를 강요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도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두면 결국 상처는 더 크게 남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울타리 속에서도 나를 존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그 가족도 무너집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덜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하지만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억지로 공감하거나 거짓된 리액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는 조금 더 가볍게 살아보자라는 다짐 한마디.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잘 버텼다는 작은 칭찬 한마디. 이 작은 비움의 습관들이 쌓여서 내 마음의 자유는 점점 커집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와 같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철학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이자 따뜻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리를 확인하며 불안해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도 나를 숨기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고 계시나요? 이제 그 가면을 벗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천천히 내 마음의 속도로 살아가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와 조용한 방에 앉아 창문 너머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휩쓸리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지키며 조화롭게 어울린다. 이 한마디가 내일의 당신을 훨씬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따뜻하게 어울릴 수 있는 힘. 그 힘은 결국 내 마음 안의 비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나를 지키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지혜, 마음을 비움으로써 얻는 진정한 자유. 그 모든 깨달음을 내 삶 속 작은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아름답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길 위에서 혹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혹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무거움이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비움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나야 꽃이 피듯 마음도 서서히 천천히 내 속도에 맞게 변해갑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친구,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 그 이름 속에서 나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먼저 붙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나. 공자는 말했습니다. 조화롭게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 비움이 곧 자유다. 욕심을 버려야 진짜 나를 찾는다. 이 세 문장은 당신의 오랜 삶을 관통하는 가장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 속에서,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서, 길가의 이름 모를 나무 그림자 속에서 당신은 이미 그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는 나만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웃음은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이제는 그 질문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그 한마디가 당신 마음 한켠에 놓여있는 작은 돌덩이를 들어 올려줄 것입니다. 그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바람과 햇살, 그리고 당신만의 고요한 미소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한 사람.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당신만의 인생을 조화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걸어낸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뒤 잠시 눈을 감고 당신만의 숨결과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비워 자유로워진다. 나는 욕심을 버리고 진짜 나를 찾는다. 이 한마디가 오늘 밤 당신의 꿈을,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발걸음을 한층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며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이 작은 여정을 함께 걸어준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한 송이 꽃처럼 전해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바람이 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